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요, 네, 아주 소액 투자로 네, 그 노후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곳을 좀 음, 찾다가 보니까, 네,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주변이 월세 그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 한 6천만 원에 그 주택을 구매를 하면 37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7,500에서 8천에 하면은 뭐 45만 원, 음, 55만 원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또 미련이 생기는 게 이게 서울 외곽 지역이어서 네, 제가 또 본 곳이 마포역하고 공동역 사이에 네, 88년도에 건축 연도가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 1억 8천 정도 하는데 네, 세가 한 50만 원 평균 어, 5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소액으로 투자를 6천이나 7,500에서 8천 되는 금액을 투자하면 저는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공덕하고 마포역 사이니까 지역이 조금 이게 고민이 위치가 되셔서, 오피스텔이 네네 음, 그래서 88년도에 또 지어졌고 그러면 재건축도 할 일도 생기지 음. 않나 싶어서 네, 제 그러면 마음이 우리 네. 시청자님 처음 말씀 주셨던 부평역 근처에도 오피스텔을 보신 거예요? 네네, 아,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주택으로 등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네, 같은 가격인데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가격인데 오피스텔로 이렇게 오피스텔 되어 등기가 돼 있단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네, 오피스텔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주택을 구매해야 될까요? 등기에 기록된 걸 뭘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고요. 우선 가장 큰 제가 고민은 이제 노후에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은데 결국 네네 부평이냐 서울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투자금이 거의 두 네네 배 가량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네네 하는 게 좋은 방안일지 그리고 네. 한 지역에서 왜 오피스텔과 주택 이렇게 등기가 차이가 나는 건지 월세 수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요. 아, 62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네, 네, 오피스텔이나 뭐 이제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뭐 오피스텔이라고 둘 다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서울이 좋나요? 부평이 좋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서울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부평에 적은 돈으로 서울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낼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월세만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그 인근으로 가셔가지고 다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시세를. 네네. 네, 그러면, 월세만 목적으로라기보다도 네, 만약에 뭐 공덕에 있는 것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또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전 모르겠어가지고요. 자, 네. 그러면요. 네. 월세만 목적으로 한다. 네. 월세만 목적이다라고 하면 네. 월세를 잘 받는 곳으로 하시면 돼요. 선택.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약간 좀 이제 다른 성향이 있으신 게 네. 요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 걸 또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개발은 뭡니까? 이거는 월세가 아니고 이제 시세 차익이죠. 네. 그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여기가 뭐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 지어서 그죠? 재건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새로 네. 지어가지고 이게 부시가지고 뭐 하면 돈을 또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게 네.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아, 거는 이렇게 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작죠. 뭐 원룸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이런 작은 원룸이 그 높은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 상업지역이 지어지기 때문에 높아요. 건물이 네. 층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세대수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한대요. 네. 재개발 진행을 하는데 요 앞에 있는 이제 대로변 인근에 요 상업지인데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 네. 들어가 있으면 이 재개발 구역을 여기에 계시는 이제 분들이 재개발을 진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죠? 아파트를 네. 짓는데 일반적인 여기 오피스텔이 없는 지역은 세대수가 한 1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오피스텔에 있는 지역은 작은데 많은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300채를 뭐 한 200채를 지을 수 있대. 200채. 이게 다 합쳐가지고 200채를 지을 수 있다 하면 당연히 여기서 추진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을 소유주까지 같이 합쳐서 지으면 총 300명이 있는데 300채의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200채의 아파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고 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그냥 200채를 지어서 여기 계시는 조합원들은 100채를 갖고 가고 나머지 100채 남는 걸 가지고 일반 분양해서 이제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오피스텔들은 제척됩니다. 제척. 포함을 안 시키고 진행을 해요. 이해되세요? 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월세도 목적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비싸지만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꿈 깨시라는 얘기예요. 하시면 안 돼요. 네,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청자분이 딱 월세만 목적이다. 그러면 네. 현지에 많이 가보셔서 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만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부평을 하세요. 부평을. 아시겠죠? 부평을요? 네, 부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연세가 이제 60대란 말이에요. 60대. 네. 네, 60대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돈 벌 일이 많습니다. 한 10년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께서는. 네. 자, 월세로 만약에 돈을 번다. 월세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월에 지금 한 50만 원 받잖아요. 네. 네, 50만 원 받으면 이걸 이제 10년 동안 이제 수익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1년에 지금 6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600만 원 나오니까 10년 동안 하면 6천만 원 버네요. 네. 6천만 원. 자, 10년 동안 내가 70이 됐을 때 6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따박따박. 이게 이제 월세 수익형이죠. 물론 이제 좋아요. 내가 이제 다른 여타의 수입이 없을 때 이 월세로 이렇게 6천만 원을 거둘 수 있다는 거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훨씬 좋을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내가 만약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월세로. 자, 그런데 시세 차익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1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하는데 시세 차익형에 어디 잘 투자를 해놨더니만 여기가 갑자기 또 재개발이 된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을 사가지고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거야. 오피스텔이 아니고. 근데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얘가 얼마를 버느냐 하면 5억을 버는 겁니다. 최소한. 5억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4억 4천만 원의 차이가 났죠. 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늦은 나이가 아니세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택은 몇 채 있으세요? 아, 주택은 없어요.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집을 보유를 안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예, 집을 보유 안 하고 이제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 탁 뒤를 돌아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에 내가 젊은 시절에 같이 이제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하고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뭐 몇 억짜리야. 근데 나는 아직까지 집이 없어. 그래서 월세 수익형으로 봐야 돼.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월세만 이렇게 보고 하신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더 한 단계 점프를 하시려면 그냥 월세 보지 마시고요. 월세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1억 정도로 잘 투자해가지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다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지금 부평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지 공덕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지 이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향후 10년을 본다면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소액을 가지고 1억이라는 소액, 이게 소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소액이겠지만 우리 저나 시청자분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소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큰 돈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모아왔던 이 돈을 가지고 진짜 향후에 많이 최소한 5억이라도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 다세대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지역, 재개발되는 거구나. 예,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인천에 재개발 지역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부평에. 네. 부평역 부평시장역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재개발 무조건 서울에 오셔야 돼요. 서울에.
서울에도 우리가 지금 서울에 뭐 재개발이라고 하니까 뭐 3억, 4억 막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 뭐 10억 들어간다 하더라. 이런 데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분명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천구 있죠. 금천구. 네. 금천구. 그런데 금천구에 가면 1억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내가 좀 금액이 좀 더 모자란다라고 하면 여기 뭐 양천구 목동 인근에 가더라도 여기도 뭐 한 7억 7천 8천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빌라 같은 것인가요? 네, 빌라예요. 10년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뭐 목동 쪽 가가지고 좀 저렴한 빌라들 있잖아요, 그죠? 저렴한 빌라들을 취득을 하는데 월세로 전세를 새로 맞추면 되지. 그래도 1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빌라를 투자를 해놓는 게 향후에 10년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오늘 이제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오피스텔 보지 마세요. 오피스텔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한 15년 이상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15년 뒤면 아파트가 돼 있는 곳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격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가격 10년 뒤면 오피스텔 뭐 1억, 2억씩 높여가지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그렇게 안 돼요. 하지만 일반 주택, 일반 다세대 빌라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 그냥 내가 지금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빌라를 하나 사놨죠? 빌라를 하나 사놓으면 얘가 10년 동안 그냥 가만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가격이 팍 뛰어요. 1억 정도는 뛴단 말이에요. 1억 정도는 뛰고 또 그리고 가다가 여기가 아파트가 되는 10년 뒤에 그때에 대해서야 내가 5억, 10억씩 버는 게 아니고 가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방송 상담을, 전화 상담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제가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은 만약에 지금 뭐 거주하시는 지역이 인천 쪽이세요? 일산이에요. 일산이에요. 근데 또 일산에서 또 뭐 부평을 알아보시고 마포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뭐 거기가 많이 수요가 많다. 월세 수요가 많다 그래가지고. 자, 멀지 않으니까 그 모르는 지역에 또 가가지고 또 알아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의 판단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내용 잘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가 더 좋은 투자고 어떤 투자가 더 진정한 맞는 투자인지 정확한 투자인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시라.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서울의 빌라를 투자하시라라고 마치면서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1억대 원으로 그 서울에 빌라들이 있나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네, 있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네네.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는 또 제가 1억으로 한 대 있다가 그러면 또 막 찾아 돌아다니셔. 우리 시청자분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개발 안 되는 빌라 또 사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딘지를 물어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늘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 시간에 이 짧아서 다 못다 하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또 특히나 요즘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또 그냥 혼자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잘못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재개발에 대한 초기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투자, 무엇을 유의점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손해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막 버는데 뒤에서 다 계속 세고 있으면 그게 돈 버는 겁니까? 그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는 것을 막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 위험을 방지하는 부분, 이렇게 세는 것을 막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소액으로 어디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세지 않으면서 불릴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은 어디인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미리 전화를 주셔서 세미나에 예약을 하시고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세미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도 하지만 또 제가 기술사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술사의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오셔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